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온양 대운산 산불과 지난 25일에 발화된 언양 화장산 산불. 온양 대운산 산불은 6일째 이어지고 있고 언양 화장산 산불은 다행히 어제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언양 산불은 인근 주택까지 덮치면서 일부 주민들은 집을 잃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소설가 오영수와 고려 김취려 장군의 묘소도 불탔습니다. 먼저 진화에 성공한 언양 화장산 화재 현장을 라경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 한 채의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가구들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불길이 휩쓴 자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2013년 대형 산불 당시 피해를 봤던 마을인데요. 이번 산불로 또 피해를 입으면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대피했던 주민 600여 명은 불길이 잡히면서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쓸만하는 게 없고 안에 내부는 다 타봤어. 그러니까 이제 경로다 여부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붕위하고 물 뿌리다가 이제 경찰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 나가라 해가지고 숙소에 잡아가지고 거기서 지내려고 합니다. 불길은 인근 사찰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로 뒤에 있는 창고도 까맣게 탄 채 구겨져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약 63헥타르. 지난 2013년 대형 산불 당시 불에 탄 임야의 약 90%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산 주변의 건물과 시설물 9곳이 불탔습니다. 화장산 기슭에 있는 소설가 오영수와 고려대 장군 위열공 김취려의 묘역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재 당시 5시간 만에 대응 2단계까지 격상됐지만 하루 만에 큰 불을 잡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노력도 한몫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았습니다. 재난 문자 같은 것들 어르신도 보시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마을에서 방송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한 분 한 분 모시고 와서라도 대피를 해주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지 않은가.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전체 면적 중에 73%가 산림이다 보니 그렇게 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더더욱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국은 산불이 등산로에서 시작된 점을 근거로 등산객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 온야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엿새째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98%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히려 70%대로 떨어졌는데요. 간밤에 불길이 산자락 민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10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예림 기자입니다. 진압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산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줄은 계속 당기세요. 하지만 가파른 경사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난 22일 울주군 온양읍에서 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일 동안 계속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새벽 4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한때 진화율이 98%까지 오르면서 진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기상 악화로 오히려 진화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잦아드는 듯 하다가도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 곳곳에 남아있는 잔불이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며 금세 불길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바람과 싸움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은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불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바람 세기가 세기 때문에 계속 재발화되는 부분인데 간밤에 산불이 확산되면서 불길은 한때 신라 천년 고찰 내원암 700m 앞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어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밥에 햄버거 이거 먹는데 이거 하나 먹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바뀌고 점심때 바뀌고 저녁 되면 또 바뀌고. 특히 주불이 산 봉우리에 있고 산세도 험하다 보니 진화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을 잡기 위해 사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가용 가능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은 어제 오후 울주군 온야급 운하리 일원 산불 현장 점검과 격려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온양읍 대운산 제2주차장에 마련된 온양읍 산불 현장 지휘소를 방문해 울산시와 소방당국의 산불 진화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과 소방 인력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가동했으며 울산에선 박성민 의원이 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경우에는 소방용 헬기, 대형 헬기 한 대를 임차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조금 적절하지 않을 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게 예산상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장비 확충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 생각. 또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조치, 특히 이제 인도라든지 또 산불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예산들 투입해서 더 안전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울산 등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 지역에 세탁 방역 구호 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화재 피해 차량 소유 고객에게는 수리 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도 앞서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게 4,000명분의 밥차와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 노사도 울주군 산불 진화 현장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울주군 온양읍과 언양읍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1,500여 명의 소방대원을 위해 지난 25일과 어제 이틀에 걸쳐 2,2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된 이 위문품은 산불 진화 현장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과 햄버거, 컵과일, 단백질 음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주군이 온양읍과 언양읍 산불 여파로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를 축소해 개최합니다.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제6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의 개막식과 축하 공연은 전면 취소되며 개막식 외 축제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은 버스킹 공연을 제외한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트럭 등이 운영되며 울주군은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회의실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알루미늄 등 지역 수출 중소기업 6개사와 울산 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진흥공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6개 수출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조치 예고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1.1%, 영업이익은 294.8%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 현대예술관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매출이 14조 4,865억 원, 영업이익은 7,052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배당도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한 주당 2,090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균 사장은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적극 공략해 올해를 글로벌 경쟁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컨트리클럽 제14대 박인우 이사장의 취임식이 어제 오전 컨트리클럽 그릴에서 열렸습니다. 박인우 이사장의 취임식에서 울산CC는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사원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며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이라면서 앞으로 시설 개선과 활기찬 골프 문화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더 신뢰받는 골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3일 울산 컨트리클럽 제14대 이사장 선거에 당선돼 오는 2028년 3월까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선 교육 현장에선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관외 체험 활동은 대부분 보류된 상황이지만 아직 관내 체험 활동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울산 유아교육진흥원에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한 체험 활동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장애물과 놀이가 가득한 미로 속을 이리저리 탐험합니다. 사람의 몸속을 형상화한 체험 공간에선 음식이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몽소 탐험 재밌어요.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체험 활동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한 유초이음 특별 체험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 공간에서 신체 활동과 창의적 놀이, 협동학습 등을 통해 유아기에 경험했던 놀이와 학습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됩니다. 땀이 나고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흘 동안 운영되는 이번 체험활동에 울산 지역 초등학교 7곳이 신청해 400여 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유초이음 특별 체험교육. 이번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겐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발판이, 초등교사들에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에 억류 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를 포함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들의 즉각 석방을 위해 남북 양자교섭과 UN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선교사들이 탈북민을 돕는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사건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에 대해 왜곡된 역사가 담긴 검정 교과서를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5일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며 통과된 교과서엔 강제연행과 위안부 등의 표현이 근로동원 노동자 등으로 수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과서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역사 통일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울산 지역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3월 울산 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 울산의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91.9로 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가 전달 대비 1.1포인트, 비제조업은 3.6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 9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대비 12.6%가 늘어난
총 93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은 14만여 곳으로 전체 기업의 99.8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35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미지답 포럼이 어제 오후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미지답 포럼은 우리의 미래, 지방의 답이 있다를 줄여 만든 명칭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을 통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산업수도 명성 있는 달을 주제로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과 전진홍 한국전기연구원 분산전력시스템 연구센터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부부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지정 16개소의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울산광역시 한의사회로 문의 후 난임 진단서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성 새벽시장과 구 역전시장, 수암회 수산시장, 대왕암 월봉시장 등 총 4개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독서교육과 초등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현장교사와 사서교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어제 독서교육과 초등 영어교육 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지원단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지원단은 교감과 교사 등 모두 62명으로 구성돼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학교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